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지난주 제가 미국의 나스닥 기반 대표 커버드콜 ETF 4가지에 대한 비교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전 나스닥을 좋아해서 나스닥 중심 투자를 진행하지만 S&P 500도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저도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이 더 나은지 최종 종지부를 찍기 위해 S&P 500 기반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이제 나스닥이냐 S&P 500이냐 확실히 확인하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나스닥 기반 커버드콜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시작은 S&P 500이었습니다. 지금의 커버드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이유야 어쨌든 결과야 어쨌든 제피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초의 커버드콜은 아니지만 인기를 끌게 했던 장본인이죠. 나스닥 기반 커버드콜은 비교를 해봤을 때 원금이 녹는 ETF는 없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커버드콜의 단점이 없죠. S&P 500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결국 S&P 500을 투자하는 것이 더 폭넓은 자산 배분과 안정성 때문이겠죠. 사람마다 다 인컴의 욕심이나 자본 성장을 중심으로 두거나 반대로 이런 것보다 리스크에 대한 불안을 가장 중요시하는 투자자, 다 제각각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정성이 정말 있는지 주가 성장과 인컴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지난 나스닥 비교 영상에서는 제가 한 8에서 10% 배당을 받으면서도 주가 성장에 가장 포커스를 맞춘 투자자분들은 QD보를 원픽했었고요. 물론 이건 저도 투자 중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요. 주가 상승도 중요하지만 인컴을 가장 높이는 게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네오스의 QQQI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S&P 500은 어떨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그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주가 차트입니다. 상장한 지 가장 오래된 건 디보인데요. 무려 10년 동안 묵묵히 성장해 왔죠. 그래서 사실 길게 보면 디보가 압도적 성과일 수밖에 없는데요. 4개의 종목 중에 가장 뒤늦게 성장한 골드만삭스의 GPIX가 상장한 기준점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뒤늦게 상장한 GPIX가 가장 높은 주가 성장을 이루었죠. 그리고 역시 한국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원조인 디보도 꾸준한 주가 상승을 이루어주고 있긴 합니다. 그에 반해 SPYI는 주가 성장은 했지만 성과는 갸우뚱이죠. 그리고 원조인 제피는 전고점을 회복도 못했습니다. 커버드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 하락 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커버드콜은 저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주가가 녹는다는 개념은 괜찮습니다. 나스닥이나 엔비디아가 100% 수익인데 나는 30% 수익이다? 이건 참을 수 있죠. 그런데 나만 마이너스다? 이건 사실 참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같은 지수 추종 ETF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차트는 시작은 23년도 기준이라 그렇지 만약 4월 관세 하락 전 고점에 샀다면 생각보다 제피는 아직도 마이너스가 심각한 상태죠. 각각 ETF의 순자산 총액입니다. 제피의 성과가 가장 부진했음에도 역시 기관과 원조격답게 엄청난 시총을 자랑합니다. 원화로 대략 60조 원에 가깝죠. 시총에서 보면 사실 네오스가 22년 운용사 설립 후 커버드콜 전략 전문 회사로서 높은 인컴을 추구하면서 성장세가 인상적이었는데 S&P 500도 나스닥과 유사한 7조 원 정도의 시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코미코로 인기가 아주 높고 저도 무려 5천주나 보유 중인 이 본판 디보는 사실 생각보다 기간에 비해 인기가 없습니다. 10년이나 됐는데 아직 7조 원이고 배당률은 4.5%로 대략 5% 전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물론 애초에 이 ETF가 적정 배당을 하면서 주가 수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만 반대로 이번에 나온 나스닥 기반 QD보랑 비교하거나 한국판 디보인 코미코가 10% 전후 배당과 주가 성장 다 가져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성과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여기서 비교해보면 배당률 원탑인 SPYI가 제 선택을 받았는데요. 시총도 그렇고 배당 성과만 봤을 때는 배당의 SPY가 QQQI와 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비교하는 모든 커버드콜은 액티브이지만 디보는 정말 액티브 성향이 훨씬 강하네요. 비중 1등이 현금입니다. 이것도 좀 놀라웠는데요. 인베스코 쇼텀이 기관 전용 초단기 국고채라는 의미인데 그냥 현금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락을 대비하기 위함일까요? 현금 비중을 늘리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그 외에는 역시 디보의 특징답게 많은 종목을 가져가기보단 다양한 종목들을 보유하면서 캐터필러, 마소, 애플, 비자, 다양한 섹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GPIX나 SPYI는 정말 S&P 500을 빼다 박았습니다. 전통적인 S&P 500 기반을 따라가는 커버드콜 ETF는 GPIX와 SPYI가 여기선 유일하네요. 위에서 주가 차트를 볼 때 GPIX는 30% 오를 때 SPYI는 16%밖에 오르지 못했었죠. 구성 종목이 같은데 왜 이러지?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S&P 500 기반이지만 옵션 매도 비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GPIX가 25에서 한 75% 정도 유동적 옵션 매도 비중을 진행하고 있다면 반대로 SPYI는
70에서 90% 사이의 옵션 매도 비중으로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서 주가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피가 구성 종목을 보면 최근 성과가 부진한 이유가 있는데요. 보시면 S&P 500이 맞는지 하는 듯한 구성 종목 현황입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나 에브비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죠. 헬스케어, 유틸리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GPIX가 엔비디아 비중이 8%인 것에 반해서 제피는 2%도 안 되죠. 제피는 모든 종목의 2% 이내만 담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폭락한 후에 상승장으로 돌아설 때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과거도 그리고 지금도 AI 기반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총 상위 종목들조차 많이 보이지 않고 비중조차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도 전략을 차치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제피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같은 이유로 SCHD가 현재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것이고 저도 올해 초 매도를 해버린 이유죠. 액티브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정말 액티브하게 움직입니다. 이전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디보의 현금 비중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높긴 한데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끌어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걸 보면서 코미코도 영향을 받을 텐데 현금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인데 어떤 영향을 줄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전체를 비교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결국 하락 방어를 가장 먼저 보면요. S&P 500에서 4월 관세 하락에서 가장 큰 방어력을 보여주었던 건 디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피네요. 그런데 하락만 봤을 때 나스닥보다 S&P 500이 더 방어력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 차이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이게. 그리고 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죠. 다만 1년 전 대비해서 주가가 마이너스인 건 유일하게 제피입니다. 정말 제피는 이제 기피를 해야겠는데요. 이래나 저래나 결국 S&P 500 안에서의 승자는 배당률도 챙겨가면서 주가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GPIX가 최종 승자입니다. 만약 그보다 더 인컴이 중시된다면 SPYI가 되겠네요. 나스닥에서는 QD보 그리고 QQQI가 선택됐는데 S&P 500에서는 GPIX가 선택됐습니다. 네오스의 커버드콜은 역시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커버드콜 본연의 배당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배당률 자체는 진짜 엄청나네요. S&P 500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하락은 똑같이 하는데 저점 찍고 상승하는 부분이나 배당률로 봐도 결국 최종 승자는 나스닥입니다. 이미 여기서 결론은 났죠. 다만 그럼에도 S&P 500 기반이 더 좋다고 하실 수 있는데 하락 방어나 주가 상승, 배당률 모든 면에서 사실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S&P 500에서 유일한 선택을 받은 GPIX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개발한 상품인데 목적이 디보와 살짝 유사하네요. 자본 상승을 유지하면서도 일관된 분배 그리고 변동성 낮은 안정적 인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최근의 커버드콜은 자산과 배당 동시에 가져가는 상품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원금이 높거나 배당만 추구하는 ETF는 이미 사장되거나 사장되겠죠. 시대의 흐름이 다시 변하고 발전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느끼고 있는데 주식은 오히려 원칙보다 저는 유연한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토탈 리턴으로 봐도 S&P 500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니까 최근 1년 기준 85% 정도 따라갔는데요. 이 정도면 무난한 성과죠. 그리고 이 기준은 결국 결과론적이고 만약 S&P 500을 고점에 팔지 못하면 이미 10% 전후 배당을 확정받은 수익을 비교해보면 원주가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생기겠죠. 타이밍에 따라서는요. 만약 본주로 자가 배당을 하는 입장이라면 말이죠. 끝에서의 성과는 당연히 원주가 이깁니다. 진리죠. 하지만 그건 끝이고 그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그 원주를 팔아 자가 배당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버드콜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ROC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확실히 그래도 나스닥 기반과 다르게 비중이 낮습니다. 90% 정도네요. 당연하게 S&P 500은 가치주도 상당히 많이 섞여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에게 이 부분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과세거든요. 그냥 이 부분은 이제 무시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미국인 입장에서 이거는 비과세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배당이 더 적은 나스닥 기반 커버드콜 ETF가 더 좋겠네요. 세금 면에서도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GPIX는 옵션 매도 비중을 25에서 70%로 가져갑니다. 액티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옵션 매도 비중의 갭이 너무 크긴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만을 바라봤을 땐 결국 이 갭도 무의미할 정도이긴 하지만 앞으로 쭉 이 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유동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성장할 땐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춰 주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겠죠. 그리고 사실 원픽이 되지 못했지만 제피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초에 ETF가 나온 목적은 낮은 변동성입니다. 주가 성장의 목적이 있지 않죠. 자산의 상승보다 자산의 유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산의 유지란 말은 애초에 성립이 이상하죠. 미국의 M2 통화량은 정말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고 화폐 가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자산에 투자해서 증식을 해야 하는데 자산이 유지된다? 이 말은 인플레에 내 자산이 녹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른 커버드콜 ETF와 다르게 제피는 옵션 매도를 직접 하지 않고 ELN으로 우회 전략을 씁니다. 주식 연계 채권인데요. 그 안에 기초자산과 옵션 매도가 같이 있는 상품입니다. 대략 20% 전후를 ELN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목적은 상품 설명에도 있듯이 안정성과 지속적인 월 인컴을 위해서입니다. 옵션 매도를 직접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나 기타 비용의 절약도 있고 안정성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 이거는 좀 갸우뚱합니다. ELN은 이자 수익을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월 인컴 면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글쎄요, 이건 결국 성과가 답을 말해주듯이 굳이? 라는 느낌이 강하긴 합니다. 현재까진 말이죠. 결국 토탈 리턴으로 보면 수익률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제피의 4% 수익은 토탈 리턴이기 때문에 배당을 제외하면 당연히 마이너스란 소리죠. 그럼 다른 ETF들도 주가 수익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초자산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애초에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가는 현 시대에서 가치주는 유례없는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홀대를 받을 때 매수해서 언젠가 올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시기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나스닥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결국 커버드콜의 기초지수는 나스닥 완승입니다. 한 가지 더 알게 된 건 안정성 면에서도 S&P 500가 나스닥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저도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직접 비교를 해보고 확인했네요. 모든 면에서 나스닥 기반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3년 동안 AI 기반으로 나스닥 중심으로 올랐고 앞으로 향후 3년도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I 시대에서 정말 주식에 종말이 오지 않는 이상 말이죠. 물론 이 종말이 오면 S&P 500도 지하실 가야 합니다. 같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콜 투자자라면 나스닥 기반 ETF를 투자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에도 S&P 500이 더 마음에 드실까요? 사실 주식 투자는 개인의 성향에 많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과가 더 좋아도 S&P 500을 나스닥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얼마를 벌었다기보다 잃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면 그건 모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S&P 500 기반 커버드콜 ETF를 비교해보고 나스닥과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시 전 제 생각대로 가야겠네요. 나스닥 기반으로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